김세은이 간다. 네, 김세은이 간다. 안녕하세요, 김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부터 혀가 막 꼬이네요. 네. 네, 김세은이 간다. 뭐라고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김세은이는 얘기를 했는데 뭔가 삑사리가 난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네.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월요일이잖아요. 네, 다들 월요일이 되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김세은 기자는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저도 월요일이 막 이제 일 시작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뭐 요번 이렇게 토요일이랑 주말이 뭔가 이렇게 막 기사도 계속 쓰고 뭔가 그래가지고 네. 일의 연속이라 해야 되나? 일도 만나고 막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그냥 계속 이어지는 느낌. 네. 그거 있잖아요. 월화수목 금금금금 월화수목 금금금금 월화수목 이렇게. 네, 오늘 다시 금금금에 이어 월요일이 시작이 두 번째 됐네요. 금요일.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오늘 김세현 기자와 함께 또 알찬 소식으로 네.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이승철이 부르는 말리꽃 전해드렸습니다. 아, 네. 금주의 영화 메모, 오늘 영화 메모 전해드릴 소식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이제 7월 달에 개봉하는 영화들로만 준비해 봤는데요. 네. 첫 번째 영화 소식은 더 시그널이라는 영화입니다. 썬댄스 영화제가 주목하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MIT를 해킹한 이제 천재 해커와 이제 교신을 성공한 그 친구 무리들이 네. 이제 그 신호를 점차 따라가는 가운데 이제 예상치 못했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네. 연출한 윌리엄 유뱅크 감독이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비교되면서 기대되는 감독으로 또 이제 이 영화가 동시에 또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더 시그널 보니까 뭐 극장가에도 많이 붙여 있던데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품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두 번째는요, 랄프 스테드먼 스토리 이상한 나라의 친구들인데요. 이 작품은 제15회 전주국제영화제 초청 작품이기도 했어요. 네. 이 다큐 안의 내용은 이제 그림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한 천재 아티스트 랄프 스테드먼의 삶을 담았고요. 네. 이제 조금 더 세상을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 담긴 강렬한 작품들이 이제 다큐 속에도 등장해서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니 데비 네. 이 랄프 스테드먼과 절친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니 데비 나레이션을 맡아서 네. 좀 더 이제 어떤 작품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네. 조니 뎁의 내레이션까지 더 가미가 된 작품인 만큼 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세 번째는 영화 파이어스톰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무장강도 단체와 그들을 잡기 위한 이제 엘리트 경찰의 이야기를 담은 액션 블록버스터고요. 네. 새끼와 와호장룡의 강지강이 제작을 했고 뉴폴리스 스토리 등 다양한 각본을 담당했던 원금린이 연출을 맡았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약간 파이어스톰 하니까 좀 옛날 우리 어린이들의 만화, 네, 저도. 예, 그 아톰 막 이런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액션 블록버스터급이니까 좀 무더운 여름날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네, 네 번째 영화 소식은요. 제가 네.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작품인데요. 네. 테레즈 락행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제 불륜과 살인을 이제 소재로 해서 1800년대 프랑스를 굉장히 충격으로 빠뜨렸던 네. 에밀 졸라의 소설 테레즈 락행이 이 영화의 원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테레즈 락행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박쥐의 모티브가 네. 되기도 해서 이번 작품은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증이 일고 있고요. 네. 영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메마른 결혼 생활을 하던 테레즈가 남편의 친구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서 네. 주체할 수 없는 자신 안의 욕망도 드러내고 네. 결국엔 도덕적 규율까지 벗어나게 돼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네. 예고편을 이제 살펴봤었는데 보고 싶어요.
정말 그 영화의 그런 배경도 약간 소설 느낌이 나는 것처럼 좀 미적인 감각도 같이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영화 소식이네요. 네, 다섯 번째 영화 소식은요, 영화 조인데요. 이제 현대소설가 레리 브라운의 동명소설을 이제 영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전과자와 그리고 집에서 매일 매를 맞는 소년이 거친 세상 속에서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돼 가면서 이제 진한 우정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네. 5가지 금주의 영화 메모 소식 김세윤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김세윤 기자의 본격적인 이야기, 김세윤이 간다? 어떤 이야기를 김세윤이 다녀왔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함께 들을 곡은요. 이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박지윤의 바래진 기억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김세윤이 간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네, 오늘은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24년 최장기 연속 공연을 흥행했던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네. 블러드 브라더스 네. 어떤 내용일까 궁금한데 이 네. 내용 자체 앞서서 또 화제가 됐던 게 캐스팅이었어요. 뭐 맞아요. 내노라는 정말 조정석 씨부터 송창희 씨부터 오종혁 씨, 뭐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시는 그런 분들의 역할이 또 이 블러드 브라더스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 김세현 기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거는 그때 짧게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1960년대 영국 공업도시 리버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가난한 존스턴 부인이 이제 남편이 집이 나가버리고 자신이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거를 네. 이제 알게 돼요. 네. 근데 이제 한 명 이제 그 쌍둥이 전에도 아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한 명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나머지 또 키우기 어려워서 네. 이제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이제 다른 부인에게 다른 네. 한 명의 쌍둥이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미키와 에디가 이제 쌍둥이 이름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서로 떨어져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둘이 쌍둥이다, 너네 둘이 형제다, 이런 비밀을 엄마들이 감추려고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커서 네. 이제 의형제도 맺게 되고, 그리고 너무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네. 삶의 격차,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삶의 격차 때문에 이제 두 형제가 자기도 모르는 네. 사이에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네. 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블러드 브라더스 내용 자체가 좀 약간 그 구미가 당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얘기인 것처럼 뭔가 이 캐스팅에 대한 역할 분배도 어떻게 됐을지가 굉장히 좀 네. 궁금증이 되는 건데 뭐 조장석, 송창희 씨가 유아기부터 어른까지 특수 분장 하나 없이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한다는 얘기 듣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 아무리 뭐 연기를 잘하신다고 해도 좀 네. 시각적인 면으로 어른인데 무슨 애기 흉내 내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어떨까요? 네.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제 조정석 씨랑 송창희 씨가 이제 유아기부터 어른까지 이제 특별한 특수 분장이 없이 이제 연기로만 그 나이대를 설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연기력이 어떻게 보면 필수인 부분인데 저는 별로 그렇게 기대를 안 했어요. 그냥 애기 연기하면 애기 연기하고 뭐 중학생 연기하면 중학생 연기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하이라이트 프레스콜 현장에서 봤는데요. 네. 정말 조정석 씨는 연기마다 위트가 너무 넘치시고 네. 이제 원래 기자들이 프레스콜에 가면은 잘 안 웃거든요. 잘 안 웃는데 이제 조정석 씨가 네. 애기 연기를 할 때 이제 그 기자석이 정말 웃음으로 네. 가득 찼었고요. 네. 저는 이제 송창희 씨가 연기를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좀 조정석 씨가 좀 애기 연기를 너무 정말 애기처럼 네. 되게 재간둥이 그런 애기 연기를 되게 잘하셔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그 역할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그리고 네. 또 어떻게 연기를 펼치느냐가 정말 또 그 관중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해석으로 다가올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뭐 거기 그 장면에서 부잣집 에디가 미키를 부러워하고 가난한 미키는 에디를 부러워한다. 서로 이렇게 부러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나중에 커서는 린다를 두고 갈등하는 장면도 네. 있다죠.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김소연 기자는 어떻게 할 건가요? 네. 저는 이제 그 작품 보면 에디는 이제 부잣집에 보내졌고 미키는 네. 이제 1960년대 이제 경제 네. 영국이 이제 막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인데 그래서 가난해요. 근데 두 사람은 이제 의형제를 맺었지만 이제 서로 형제인 건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이제 조정석 조정석이 미키 역을 맡았는데 네. 이제 뭐 나는 이제 부잣집 그 에디가 됐으면 좋겠다. 옷도 네. 매일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반듯하고 네. 그리고 돈도 많고 부자고 뭐 부러울 게 없다 부럽다 뭐 이렇게 말하고 에디는 또 반면에 이제 미키의 자유로운 사상과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되게 부러워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네. 또 이제 두 사람이 서로를 부러워하는 게 이제 뮤지컬 넘버로 하모니를 이뤄서 나오기도 해요. 아, 네.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결국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를 부러워하는 가운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여주인공 린다가 나옵니다. 네. 근데 린다는 미키를 좋아하는데 미키가 워낙 숫기가 없어서 네. 이제 린다한테 고백도 잘 못하고 이러는데 이제 에디는 린다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에디가 린다한테 내가 미키라면 너한테 진작 사랑했다고 말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만약에 친구가 이제 두 사람은 아직 형제인 거 모르는 그죠. 상황인 거잖아요. 네. 친구가 만약에 좋다고 하면 저는 양보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도? 네. 네. 제가 그때 이제 과거 경험을 생각을 해봐도 네. 저는 그 미팅 이럴 때 있잖아요. 네. 저는 되게 이제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네. A, B, C 남학생이 있었는데 네. 저는 A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여자들끼리 화장실 가서 야, 너 누구 마음에 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친구들이 다 난 A 이러는 거예요. A가 독보적이었나 보네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네. 내가 좋다고 A한테 또 이렇게 대시를 하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럼 친구들 좋다고 하면 네. 그래 너네들 잘해봐 저는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극단적으로 막 좋아하는 사람을 두고 그런 적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일단은 친구가 좋아하면 양보한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김수영 기자의 이 말이 나중에 사실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뭐 어떨지 싸우는 거 모르겠지만 아니야?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과 우정에서 이제 우정을 택한다, 사랑을 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뭐 구분지을 수 없을 만큼 둘 다 소중한 가치겠죠. 하지만 그 둘 중에 극한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강한 아나운서는요? 저는 우정 아니 사랑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부질없어요. 막 근데 정말 이런 고민들을 만약에 진짜 진지하게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거는 정말 큰 고민일 것 같다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저의 지인은 가까운 지인은 아닌데 들려온 소문으로 의해서 이제 친구의 남자친구랑 친구의 친구가 서로 이렇게 눈이 맞아서 뭐 그랬던 근데 결혼까지 골인을 했다는 친구의 얘기를 친구랑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 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여자친구의 친구가 이제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함께 결혼. 네 이렇게 와. 눈이 맞아서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셨는데 신기하다. 결혼까지 다행히 결혼까지 가셨으니까 다행이죠. 네. 그나마.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다가도 정말 그런 만큼 사랑을 하셨던 건가라는 생각도 또 한편 맞아요.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 뮤지컬에서도 그렇고요. 가난 때문에 네. 나는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나는 가난한 집에 자식이 됐는데 네. 나의 형제가 이제 부잣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나중에 서로 정말 상이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네. 나중에 우리가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의 또 다른 피부치인 사람이 다른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네. 한편으로는 왜 내가 안 갔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맞아요.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네, 방금 강아나운서가 말한 네. 그 심리가 이제 뮤지컬에 정말 그대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음. 내가 부잣집에서 살았다면 뭐
나는 제가 저렇게 학교도 가끔 그죠. 안 가고 자기 맘대로 안 가고 약간 이제 귀여운 범법행위 이제 소시적인 귀여운 범법행위도 막 자유롭게 하고 네. 그런 게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막 가난하고 네. 뭐 제대로 어렸을 때 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정말 기본적인 생활도 못 누리는 상황이었다면 네. 좀 생각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이제 딱 형제라는 거 알았을 때 좀 엄마가 좀 미운 건 아니지만 엄마가 좀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네. 그러면 쌍둥이 보낼 거면 나를 보내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만큼 이제 미키가 굉장히 힘들게 살았으니까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그 삶이 또 어떻게 행복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살아봐야 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좀 모든 인생이 좀 복불복이다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제가 어떤 아는 얘기하시려고? 사람은 이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미키가 이제 되게 극적인 상황 이제 막 비극이 막 네. 극적인 상황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저는 막 엄마 왜 날 안 보내고 형을 보냈어? 뭐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전 말을 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이제 그 상황을 너넨 사실은 쌍둥이였단다 이 사실 들으면 그 쌍둥이 형제 써죽일 거. 너무 무서운데요? 네. 그러니까 농담식으로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그 정도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두 사람이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위치나 뭐 누리는 게 정말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키는 실직자인데 당장 애기 키워야 되는데 뭐 공장도 안 받아주고 이러는데 네. 이제 에디는 돈 잘 벌고 뭐 의원 되고 뭐 네. 떵떵거리면서 사니까 그런 분노가 극에 달하면 그 제가 방금 말한 지인처럼 네. 그렇게 행동하거나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막상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도 힘들게 살았는데 내 형제도 너무 지지리도 못 살고 이러면은 같이 또 힘들어질 수도 있죠. 맞아. 저렇게라도 잘 살고 있는 모습 보면은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 또 자신의 잃어버린 형제를 찾는다는 기쁨이 또 그걸 떠나서 굉장히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어쨌든 맞아요. 이 뮤지컬에서도 이 자본주의와 이런 우리의 그런 현재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또 사회적인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 이 뮤지컬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네. 네, 저는 일단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되게 좋았던 점이 네. 되게 그게 뮤지컬의 진행이 되게 가볍고요. 네. 템포가 되게 빨라요. 지루함이 없군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템포가 탁탁탁 빠르게 지나가서 지루하지가 않다는 게 일단 되게 좋았고 네. 거기다가 개연성까지 일단 갖춰. 일단 빨리빨리 치고 지나가다 보면 네. 약간 관객으로 하여금 뭐야 저거 왜 저래? 이렇게 약간 반감이 들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개연성까지 이제 갖추면서 템포까지 빨라서 일단 지루함 없이 드라마처럼 볼 수 있다는 게 네. 장점인데요. 네. 좀 저는 약간 후반부에 가서 네. 이제 미키하고 에디가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약간은 좀 더 풍성하게 나왔으면 네.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부분까지만 해도 되게 그래도 좀 촘촘하면서도 이렇게 가볍고 빠르게 터치감이 빠르게 이렇게 진행됐는데 네. 뒤에서는 약간 두 사람이 저렇게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한 뭐 사회적 격차라던가 경제적인 격차를 조금 더 좀 많이 풍성하게 보여줬다면 네. 좀 비극적인 갈등이 극대화되는 걸 좀 더 쉽게 이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네.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약간 좀 어떤 작품이든 이런 개연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네. 그걸 느리다 보면 좀 지루하게 되고 또 이 개연성을 보다 관객들의 그 재미를 주려고 막 이렇게 그러다 보면. 짜임새를
짧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지루함은 없지만 좀 그런 거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다 가지고 가기가 힘든 게 또 이런 현실에 맞는 작품이 네. 없는 것처럼 이런 작품 자체가 또 명작이라고 얘기를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이 비극으로 찌닫는 두 형제 이야기, 이 뮤지컬을 통해서 관객에게 주는 네. 메시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거 하이라이트 장면을 봤기 때문에 좀 이제 전체 이제 공연 시간이 165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전체 공연 시간은 네. 하이라이트는 이제 뭐 해도 뭐 4, 50분밖에 안 되니까 네. 그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기자회견 때 연출가님한테 이 비극으로 치닫는 두 형제 이야기가 전달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이라이트만 봐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그 연출가님이 이제 무대라는 공간은 관객에게 답을 이렇게 딱 던져주는 공간이 아니라 관객으로 하여금 스스로 질문을 하게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자신이 이제 어떻다라고 답을 딱 저한테 주긴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제 비극하고 네. 죽음 그런 거를 뛰어넘는 글로리, 글로리를 말씀하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궁금증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네.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굉장히 막 정말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중간 후반때 가서는 비극적인 그런 이제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느낀 게 그런 죽음을 뛰어넘는 글로리 영광이라는 게 그 죽음 이전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것에서 좀 가치 있는 네, 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왜 만약에 부잣집 보낼 거면 날 보내지 네. 왜 안 보냈어? 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미키는 에디를 부러워하고 에디는 미키를 부러워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통해서 또 느낀 게 그러니까 행복의 잣대는 뭘까? 이렇게 행복의 잣대는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닐까? 네. 그런 거를 또 한번 느꼈던 작품입니다. 네. 정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네. 부러움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이 뮤지컬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김세훈이 간다는 블러드 브라더스 함께 해봤습니다. 네, 노래 함께 듣고요. 김세훈의 가슴 뭉클 밑줄 땡땡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어서 함께 할 곡 더 클래식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슴 뭉클 밑줄 땡땡. 네, 오늘 가슴 뭉클 밑줄 땡땡은요. 김미라의 삶이 내게 무엇을 묻더라도입니다. 마음에 거품이 일면 허영이 되고 태도에 거품이 피어나면 허세가 된다. 아무리 차가운 맥주여도 거품이 조금은 생기는 것처럼 생생한 삶을 위해 거품은 기본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품 없는 생각을 기원한다. 거품 없는 생각과 거품 없는 관계, 거품 없는 대화로 이루어진 탄탄한 삶을 꿈꾼다. 그래서 종래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거품 같은 것 없는 맑은 세상을 소망한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은 많아집니다. 관계는 넓어지고 근데 깊이는 얇아집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이윤, 이익, 관계 등이 끼어듭니다. 거품이 생겨버리는 것이지요. 살아갈수록 생각도 많아집니다. 내일은 뭐 먹고 살아야 하나? 월급은 몇 프로가 올랐나? 어디가 연봉을 더 많이 주나? 결혼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신과 나 사이, 그리고 생각과 생각 사이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거품을 걷어낸 자리에 진실한 가슴과 가슴이 맞닿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맑은 세상을 기원합니다. 네, 마지막 곡 제주소년 2분단 셋째 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 말씀 전해드릴게요.